왜냐면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까 전에 보았던 수잔 보일이거든요. 이 수잔 보일이 처음에 데뷔했을 때 이 브리튼즈 갓 탤런트에 나왔을 때 한번 생각해봐요. 무대에 47세의 여성이 걸어 나와. 촌스러운 옷차림, 헝클어진 머리, 관객이 막 킥거려. 심사위원은 뭐 어떻게 막 눈을 굴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이 노래를 잘할 리가 없다예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두가 수잔 보일을 보면서 저 사람 뭐 하려고 온 거지? 노래 부른다고? 그런데 이 수잔 보일, 이 그녀가 입을 여는 바로 그 순간 모두의 예상이 통째로 뒤집혀요. 외견, 허름하게 그지없었던 외견에 감춰져 있던 진실, 그게 뭐예요? 아름다운 목소리죠. 아름다운 목소리, 아름다운 노래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장폭도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보이는 것을 뚫고 들어가서 감춰진 현실성이 폭로되는 순간이에요. 여기서 핵심이 바로 그 간격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장면에서 눈물을 흘린 이유는 노래가 좋아서만이 아니에요. 노래 못 부를 것 같다는 표면적인 확신과 엄청 잘한다는 진실, 그 사이의 간극이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처음부터 세련된 프로가수가 나와서 잘 불렀다면 간극이 없으니 감동도 없었겠죠. 그냥 잘하네 라고 끝났을 거예요. 작가가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캐릭터든 장면이든 표면적인 무언가를 하나 세워놓고 진실을 그 밑에 심어두는 거. 그게 작가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이것도 설계 측면에서.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멀리 벌려놔야겠죠. 이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독자가 받는 충격도 그만큼 커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전, 입체적인 캐릭터, 소름돋는 복선, 그게 바로 전부 다 이 간극과 진실이라는 이 원리 위에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제가 왜 간극이 이야기 재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했는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모든 행동이 예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모든 이야기가 예상대로 흘러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는 예상대로 흘러가기도 해요. 그래서 훌륭한 작가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는 그 일이 누구에게 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가를 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내기도 해요. 실제로 가장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이야기 경험은 사건에 대한 반응과 그를 통해서 얻어지는 내적 통찰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작품에서 얻어지죠. 여러분들은 이 내적 통찰력, 여러분들이 인간, 그리고 이 세상 또는 여러분들이 몸 담고 있는 직종 이런 것에 대한 통찰력을 이제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뭐가 나오냐면은 행동, 반응, 간극이라는 역동적인 관계들이 나타나요. 이건 일종의 패턴이에요. 서사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이 행동이 있고 반응이 있었으면 그 기대에 대한 배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행동, 반응, 간극은 새로운 행동, 더 놀라운 반응, 간극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매력적인 작품을 만들어요. 실제로 가장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이야기 경험은 이 사건에 대한 반응과 그를 통해 얻는 내적 통찰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작품에서 얻어져요. 그럼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가 왔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구성하는 실체는 언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죠. 물론 우리는 소설을 써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력과 감정을 표현해내려면 풍부한 어휘력과 깔끔하고 분명한 문장은 필수 불가결해요. 하지만 뭐예요? 언어는 종착점이 아니라 그에 도달하려는 수단이자 매개일 뿐이에요. 자신의 행동이 야기할 반응과 그 기대, 그리고 실제로 돌아오는 반응이 다를 때 그때 생겨나는 간극, 즉 기대와 결과, 개연성과 필연성 사이의 공백, 그것이 바로 이야기의 실체예요. 작가는 끊임없이 이 텀을 벌리고 만들고 벌려야 돼요. 결국 뭐예요? 간극이 곧 이야기의 동력이에요. 그리고 독자들은 동의시를 통해서 인물과 자신을 동의시하죠. 그 다음에 주인공에게 벌어지는 간극을 똑같이 경험하고요. 잘 만들어진 이야기일수록 이러한 경험의 순간들은 수시로 반복되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매 순간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이 간극을 넓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간극을 벌릴 수 있을까라고요. 내적 통찰력은 잘 모르긴 하지만 내적 통찰력에 힘을 쓰면 글이 너무 무거워지지 않나요? 무거워지지 않게 쓰는 게 그게 작가의 역량이에요. 그게 작가의 역량이에요. 이거는 저도 좀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건데 당연하지만 내적 통찰력을 보여줄 때 글로 설명하면 안 돼요. 행동과 이미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무겁지 않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연하지만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시도를 많이 해보고 경험도 많이 필요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가장 좋은 건 은유를 사용하는 방식이거든요. 쉬운 것부터 하면 좋아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것으로 오늘 수업은 끝이에요. 오늘 강의는 끝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까지 저희 이야기의 실체에 대해서 봤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주인공, 동일시, 간극, 리스크. 여기서 단 하나도 여러분들이 빼먹으시면 안 돼요. 저는 이 파트, 특히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좀 반복 시청하면서 통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작품에 직접 이제 적용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글을 조금 하나의 실험대로 삼아서 많은 시도를 해보고 발전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아무래도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특히 유튜브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내주거나 피드백을 드리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늘 배웠던 간극, 동일시 진짜 너무 중요한 거니까 꼭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디 가서 야 주인공은 어떤 존재고 처음에 독자랑 동일시를 이루어줘야 되고 재미는 간극에서 나오는 거고 그걸 벌려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다른 지망생들 또는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당연하지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웹소설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사용되는 거니까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